3회차 앞에서부터 좀 해봅시다. 우리 개념 필요한 거 있으면 개념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립 방정식 내용이었는데 지금 1차랑 1차의 연립 방정식이야.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중학교 때 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근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뭐 a나 b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과 y가 2라고 나와 있으므로 처음 거에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에다가 마이너스 1 하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 하는 거를 이용하면 a랑 b가 충분히 두 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구해주면 8하고 12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어떠한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래. 자,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어찌됐건 근이라는 게 최대 3개까지 존재를 할 수가 있어. 맞니? 자, 근은 최대 3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근이 허근이야. 그러면 다른 근은 켤레근. 그러면 결국에 3차가 최대 근을 3개 가질 수 있는데 하나가 허근이고 다른 근이 켤레근이면 결국에 허근은 무조건 2개씩 쌍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허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허근이면 말이 안 되잖아. 허근은 무조건 2개씩 가져야 되는데 얘는 짝꿍이 될 애가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라고. 자, 그러면 허근 2개랑 실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실근을 1개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조립제법 해가지고 뭔가 얘를 인수분해할 숫자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도 실수 하나가 존재를 해서 조립제법 되는 게 있을 건데 숫자를 써보면 1, -2, 3, -2 이렇게 4가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4개를 지금 다 더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해서 0이 되면 무조건 1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식이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꿨어. 자, 그럼 왼쪽이 실근을 존재할 거니까 오른쪽은 허근을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질 건데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겠대. 그러면 두 근의 합 이런 거나 아니면 두 근의 곱 2개가 구할 수 있겠죠. 두 근의 합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지. 원하는 거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거든. 안녕.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번 3번에 있는 거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랑 조합, 순열은 P라는 기호로 많이 썼고 조합은 C로 작성을 해. 자, 두 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라는 소리고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줄 세우는 게 아니고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를 매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N개 중에 R개 다음과 같이 생겨있는 기호인데 그러면은 각각의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순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 P, 3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줄을 세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세 자리를 이렇게 줄을 셀 수 있는데 제일 앞에는 7가지, 그 다음 6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 11p4 하면은 11부터 시작해서 4개를 쓴다. 뭐 이런 계산으로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조합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인데요. 얘는 위에 거랑 계산이 조금 달라요. 아래에 있는 거는 계산만 할게요. 5C4. 예를 들어 5C4 같은 경우 5부터 시작해서 4개를 똑같이 쓸 거야. 그 다음에 분모에 써지는 계산은 이거의 팩토리얼. 자, 이 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까지 곱하는 계산을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계산을 하나 적용을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 3팩 하면은 3부터 1까지 계산하는 이런 식이었지. 자, 그래서 얘들의 정의도 하나씩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11부터 시작해서 뭐 4개까지 이런 식이었어. 그러면은 얘가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잖아. 그래서 분자에다가 예를 들어 n팩이라는 걸 하나 써볼게. 자, 그럼 분자에다가 만약에 n팩을 쓰면은 앞에 있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계산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얘는 11p4였으니까 11부터 시작해서 쭉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걸 예시로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여기 계산 보니까 8까지만 계산을 하고 뒤에는 다 날라가야 되거든. 그럼 분모에 막 7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숫자들은 11에서 4를 뺀 것 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에 대한 팩토리얼이라고 해줄게. 그래서 NPR의 정의는 다음처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조합도 똑같이 정의를 내릴 건데요. 일단은 얘랑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지금 분자에 써지는 거는 방금의 P랑 똑같은 상황이지. 근데 분모에 누가 추가됐어? 한 번 더 나누는 게 추가됐어. 이 나누는 건 뒤에 거의 팩토리얼이었어. 그래서 아래 팩토리얼로 하나 더 써줄게요. 그래서 두 개의 정의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NPR의 정의는 분자가 n팩이었고 분모는 n-r팩. 얘는 위에 있는 거에다가 r팩만큼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계산은 NC는 3P2 곱하기 n이었는데, 자, 얘는 정의상 n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쓸 거야. 그럼 분자의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분자를 쓸 거고, 분모에 써지는 거는 얘부터 시작해서 팩토리얼. 그러면은 얘부터 시작해서 팩토리얼이니까 이 1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p2 하면 3부터 시작해서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3부터 시작해서 두 개니까 3, 2.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대로 그냥 n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n은 자연수니까 두 개 똑같이 나눠도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계산해주면 n이 13인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단순하게 푸는 거 말고 얘들의 각각의 뭐 정의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언제 쓰는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최강가. 이어서 해볼게요. 4번. 자, 4번에 있는 거는 방화 같은 모양인데 이거에 대한 색칠을 푸는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듯이 색칠하는 거는 가장 많은 0과 만나는 애 먼저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하나 찾아볼 건데, 지금 가라는 거는 나머지 3개랑 조금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가라는 친구는 지금 3개를 만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주변에 있는 거 가 만나고 다 만나고 라 만나잖아. 그러면은 나도 3개를 만나고 있어. 그 다음에 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만나고 있으니까 4군데를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라는 것도 3개를 만나고, 지금 마라는 것도 3개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거 빼고 전부 다 3개씩 만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뭔가 이런 거에 개수들이 다 똑같잖아. 그러면 저번이랑 좀 상황이 다르지. 저번에는 만나는 게 다 개수가 달랐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만나는 게 다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는 요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색깔이 우리가 총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색깔을 다음과 같은 그림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은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색깔로 채워 나갈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칠했어. 그 다음에 라에다가 똑같이 파란색을 칠했어. 그럼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나랑 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 2개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 여기다가 파란색 칠했는데 여기다가 빨간색 이렇게 칠한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랑 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첫 번째, 가랑 라가 같은 색깔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가랑 라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같은 색깔일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 다에 4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랑 라에 칠할 3가지를 하나 골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똑같은 색깔 2개를 칠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랑 마는 각각 2가지랑 2가지를 칠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이해되지? 처음에 있는 거는 다 칠한 거고, 두 번째는 가랑 라를 동시에 칠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2가지 색깔을 둘 다 칠할 수 있다고. 그럼 모양상은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방금 지금 첫 번째는 약간 이런 상황이야. 첫 번째 이런 상황, 위아래가 서로 똑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가랑 라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랑 라가 서로 다르면은 위아래가 다른 색깔이 칠해져요. 일단 4가지, 이거는 다 칠하는 거. 그 다음에 3가지 가를 칠했다고 해볼게. 그럼 2가지 라를 칠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저 모양처럼 위아래 전부 다 다른 색깔을 칠했어. 근데 우리가 색깔이 4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나나 마는 남은 색깔을 무조건 칠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랑 마에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총 48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24개가 나옵니다. 원하는 건 전체 경우의 수니까 답은 72개. 이번에 있는 거는 똑같이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부등식은 2차 함수랑 조금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면은 우리가 그래프적인, 만약 이게 2차 함수라고 하면은 그래프적인 모양은 약간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야. 맞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여기 아랫부분을 뜻하겠지. 여기 있는 게 작은 곳이고 같은 곳은 선이라고 좀 생각을 할게. 그러면은 요거를 x축으로 잡을 거고, 내가 아래로 볼록인 걸 그릴 건데 여기 색칠한 곳 안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근이 생기겠대. 그러면은 모양상 제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요. 색칠한 곳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게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y랑 4인 거야. 그러면은 저기 있는 식이 어떻게 라고 쓸 수 있어? 이게 x 더하기 2랑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대로 전개해주면 뭐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원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16. 또 부등식을 나중에 그 그래프랑 좀 연관 지어가지고 판별식 이런 것도 많이 할 거라서 개념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거는 절대값에 관련된 시계계산 문제인데 얘는 음수 양수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랑 12 사이에 있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돼.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A가 만약 0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A를 이런 숫자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0 플러스 5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는 뭐가 되겠어? 만약 A에 0을 넣으면 5라는 값이니까 양수라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도 뭐 A에 0 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음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양수면 절대값은 그대로 나올 거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A 플러스 5, 뒤에 있는 거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와.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이렇게 계산해주면 17 됩니다. 칠 번 같은 행렬 문제는 이제 하실 수 있죠. 더하기 빼기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서로 뺀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A라는 거 찾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정확히 A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1, 2, 3, 4 위에 거에 있는 행렬에서 아래 거를 그대로 빼줄 거고 각각의 성분에서 서로 빼주면 되니까 1에서 2 빼주면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채워 나갈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2에서 1 뺀 거니까 1이 될 거고 3에서 1 뺀 거니까 2 얘는 4에서 2 뺐으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성분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하나를 성분이라고 했었거든. 원하는 거는 성분의 합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행렬에 덧셈과 곱셈 동시에 하는 건데 지금 더하기 먼저 해봅시다. 자, B랑 C를 더하면은 여기 있는 행렬과 얘의 행렬을 서로 더하는 거야. 그럼 같은 위치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1은 뭐 2랑 더할 거고 2는 0이랑 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쓸게. A라는 거는 4, 3, 마이너스 2, 1이었고 B랑 C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3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하기였는데요. 행이 가로고 열이 세로였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할 거고 행렬의 곱은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구하고 싶어 1행 1열이잖아. 그러면 1행 1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위에 거랑 뒤에 있는 거는 아래 거랑 곱할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4랑 3 곱하면 12에다가 뒤에 있는 거는 아래 거랑 곱한다 했잖아. 그럼 3이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돼. 한 번 더. 이쪽에 있는 거는 1행 2열이라고 했었는데 1행은 여기에 썼고 2열은 두 번째겠지.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위에 거는 앞에 거랑 아래 거는 뒤에 거랑. 그러면 2는 4랑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은 아래에 있는 3하고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죠. 바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앞에 있는 거는 9,
두 번째 17, 얘는 마이너스 7,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는 행렬 찾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9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9번에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4로 나누면 정확히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뭐 나머지가 0이다 이 정도 하나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가 만약에 0 되는 거 생각을 해봐.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근을 가질 거냐면 나중에 허근을 갖는다 이 정도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뭐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x라는 걸로 묶어볼게 먼저. 자,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요. 지금 x로 묶으면은 여기에 있는 건 3차 방정식 형태 나왔죠. 자, x제곱 더하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뭔가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x라는 거는 어차피 묶여있던 거고 얘가 x제곱 더하기 4라는 거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몇 차식이었어? 이거 3차식이지. 지금 얘 2차거든? 그러면은 몫이 몇 차였어야 돼? 여기는 어떠한 1차식이 하나 써줘야 돼. 지금 ax 세제곱이니까 ax라는 거 하나 가지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상수항 하나 가질 건데 얘는 아직 여기 4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마삼이 돼야 돼. 그럼 얼마나 써줘야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나 써줄게.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아래처럼 약간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적당히 전개하면 a, b, c의 값들도 다 구할 수 있겠죠. 물론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b랑 c를 어떠한 숫자 값이나 아니면 a를 이용해서 좀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그대로 다시 전개합시다. 얘는 ax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차수대로 쓸게요. 4분의 3 x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4a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3.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시 인수분해를 하고 전개를 해봤는데 아래에 있는 식처럼 좀 사용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b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런 거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4a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이지 지금 이거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생각을 해봐. 얘는 세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그러면은 쟤가 a분의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붙으니까 4분의 3이라 써도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a는 1분의 a랑 똑같아서 아래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얘가 4a분의 3이랑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4a분의 3이고 밖에 있는 건 어차피 0이니까 x가 0 되면 0이잖아.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결국에 4a분의 3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고 있던 값으로 조금 조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b라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똑같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C라는 거는 4A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답지에 전부 다 C나 아니면 B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A라는 것만 C로 살짝 바꿔주면 그냥 C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0번에 있는 거는 두 허근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앞에 있는 2번하고 좀 모양이 형태가 비슷해. 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 방정식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3차면은 우리가 허근을 두 개 가지고 있대. 허근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실근이 돼야 돼. 허근은 무조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얘가 조립제법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근 되는 걸로 조립제법 하나 찾아봅시다. 지금은 다 더하면 마찬가지로 0이 되죠. 다 더하면 0이 될 때 무조건 1로 돼요. 그럼 다음처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처음에 있던 식이 x-1하고 x제곱 2x 더하기 3. 자, 그럼 오른쪽에서 허근을 두 개 가질 건데 얘에서 두 근의 합이나 아니면 두 근의 곱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3이 나오잖아. 지금 원하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거든. 맞지?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방금 3이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가운데는 플러스 2. 그러면 3, 2, 1이니까 답은 6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번부터는 일단 풀어보세요. 안 푸신 분 많죠? 두 개 풀고 또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있는 거는 선거 관련인데 얘는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문제예요. 이거. 전체 851표 중에서 551개를 개표한 결과 A는 251, B는 200개, C는 100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데 남은 300표로 A가 당선이 확정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뭔가 추가로 표를 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X나 뭐 Y나 뭐 Z 이 정도로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표는 지금 총 300표가 남아있어. 그러면은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뭐 300표가 되긴 하겠지. 자, 그러면은 A가 확실해야 돼. 자, A가 확실하다는 거는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든 표를 받아도 얘를 절대 넘을 수 없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 A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B지. 그러면은 우리가 B랑 C 말고 어떤 상황을 생각할 거냐면 B에다가 B랑 A가 표를 나누는 상황. 그러니까 따라잡는 애가 뭐 B일 확률이 높으니까 A랑 B 쪽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C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B랑 A가 표를 나눠가지고 얘가 조금 더 많아야 돼. 왜냐면은 얘가 뭐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잖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물론 아래를 생각해도 어차피 최소 득표수,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한 50표 정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생각만 하는 거야. 자, 50표 정도 얻었으면 나머지가 250표가 남았거든. 그럼 250표 가지고 얘한테 100표 넘게 주면은 그냥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C 쪽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A랑 B 쪽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A랑 B 쪽만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3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 표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줄 필요가 없어. 따라잡으려면 B한테 표를 줘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씩을 세워볼 건데
얘가 300이라는 것씩 하나 세워볼 거고, 그러니까 Z는 표 줄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A라는 게 B보다 좀 더 많아야 돼. 그러면 251 더하기 X가 누구보다? 얘보다는 좀 더 커야 돼. 그러면 두 가지씩을 하나 만들었는데 위에서 Y를 300 빼기 X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Y 대신에 300 빼기 X를 넣을게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500 빼기 X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면 이항을 해주면 EX라는 게 여기서는 249가 될 겁니다. 그럼 X는 124.5가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애가 125표를 가져가면 무조건 확실시 됩니다. X가 125를 갖는 순간 이제 나머지 애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얘가 125면 예를 들어 저기서 한 표라도 적다고 해봐. 만약 X가 124표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나머지 있는 모든 표를 몰아주면 따라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125표 되는 순간부터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125가 확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에 있는 거는 문제 풀이 자체는 간단하거든. 얘가 위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대. 그러면 요거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건데, 방금 우리 그래프적인 입장 봤잖아. 얘가 아래로 블록하고 이런 모양이었어. 근데 0보다 작은 곳이면 약간 이런 데가 존재를 하겠지.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 있는 값은 4라는 값이 될 거야.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색칠한 거랑 그래프 만나는 거니까 이런 데 사이사이에 다 존재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근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였어.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절대값 관련 문제인데요. 우리가 절대값이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값이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숫자들 생각을 해보면 뭐 얘가 2.7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2, 0 이런 것도 되고 마이너스 1.3 뭐 이런 애들도 다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존재를 할 거야. 자, 그럼 이걸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떠한 다항식 여기다가 1차라고 할게. 그냥 1차에서밖에 안 하니까 여기에 상수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겠습니다. 상수를 이런 걸로 하나 잡을게요. 저기에는 1차식이 하나 들어가고요. 절대값 안에 1차식 하나 들어가고 오른쪽에 상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얘는 풀 때 무조건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음수랑 양수 사이에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어떠한 a 사이에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야. 그러면은 뭐 외울 때는 플러스 붙인 거랑 마이너스 붙인 거 사이에 1차식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풀마 사이라고 할게.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로 그냥 바로 풀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이 그러면 어떤 숫자보다 클 수도 있잖아. 어떤 숫자보다 이렇게 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얘도 반대인 상황이면은 뭐 3보다 큰 숫자거나 아니면 마3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풀마 플러스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이렇게 할게. 얘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쓸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1차식이 작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붙인 것보다는 1차식이 커지겠지. 약간 이거를 공식처럼 하면은 방과 같은 문자가 섞여 있어도 그냥 바로 풀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는 거는 x-a라는 어떠한 1차식이 b라는 숫자보다 작대. 그러면은 요거 바로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b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풀어줄게요. 그러면 모든 항에다가 a를 더해주면 a-b x a 플러스 b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은 이 식하고 저기 있는 근하고 서로 똑같대. 그러면은 a-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a 플러스 b는 4가 돼야 돼.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은 a랑 b 나오겠지. 지금 a라는 거는 1이 나올 거고 그다음 b라는 거는 3으로 나올 거야. 원하는 거는 a랑 b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3.
부등식의 절대값 관련해가지고 방금 저기서 문제 다뤄봤는데요. 여기에 개념 좀만 하면은 예를 들어 그냥 ABC로 할게요. ABC는 어떤 숫자 값이에요? 자, 단어 같은 거는 방금 풀었을 때 마이너스 C부터 플러스까지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방어같이 조금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밖에 우리가 절대값 풀다 보면 상수가 아닐 때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상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상수가 아니면은 위에처럼 그냥 공식처럼 풀 수는 없어. 그래서 상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로 절대값이 0이 되는 숫자를 생각해. 이게 0이 되는 거 생각을 해봐. 지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2의 절대값을 쳤으니까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걸 하나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은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는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수직선을 생각을 해봐. 수직선에서 얘가 0되는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를 좀 찍어줄게. 그러면은 이 수직선을 지금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구역을 나눠서 풀어줄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두 개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따로따로 풀어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부호를 생각을 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는 뭐 마3 이런 거 집어넣을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마3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 식 계산 자체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건데 여기 있는 것들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3x가 더 크대. 그럼 x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올 건데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면 돼. 지금은 첫 번째 구역에서는 답이 되는 게 없겠지. 그래서 1번에 이쪽에 있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넘기면 되고 오른쪽에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쓸게요. 다음과 같이 썼는데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을 해주면 3보다 x가 크대. 그러면은 처음에 구역 나눴던 거랑 겹치는 구간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겹치는 구간이 3보다 크다 이런 걸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최종적인 해는 지금 방금 구했던 이 겹치는 걸로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밖에 어떠한 x들이 숨어 있을 때는 얘가 0 되는 구역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풀어줄 거야. 그러면은 저 절대값이 지금처럼 한 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절대값 뭐 x 플러스 1 고등科문제에서 절대값은 최대 3개까지 쓰거든. 시험 문제에서 저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는 방식은 똑같아. 절대값이 0 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0하고 y라고 2인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 뭐 0, 2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번엔 몇 군데를 체크를 해야 돼? 총 4군데를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체크하는 구역만 좀 늘어나는 거니까 절대값의 개수에 따라서 각각의 구역을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개 또 해보세요. 13번은 개념을 먼저 합시다. 13번은 분배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A, B, C, D라는 이렇게 4개를 한번 묶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 이거를 몇 개씩 묶고 싶냐면 2개, 2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묶음을 만들고 싶어.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짝을 지을 때 A랑 B 이렇게 짝을 짓고 뭐 C랑 D 이런 식으로 짝을 짓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A, B, C, D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자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골랐으면 남은 것 중에 똑같이 또 2개를 고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묶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A, B랑 C, D로 묶었는데 나중에 묶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A, B, C, D로 묶였는데요 여기에 C, D가 묶이고 오른쪽이 A, B가 묶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묶는 상황이 A, B가 앞에서 묶였을 수도 있는데 A, B가 뒤에서 묶였을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묶기만 하는 거니까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 어떤 거야? 똑같은 상황이지. 그럼 똑같은 상황이 2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줄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똑같은 상황이 개수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A, B, C, D, E, F. 자, 총 6개를 한번 묶어볼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개로 묶어볼게요. 자, 그럼 방금처럼 똑같이 식은 쓸 거야. 6C에다가 뭐 4C에다가 2C. 이렇게 식은 똑같이 쓸 건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봐. 내가 A, B랑 C, D랑 EF를 이렇게 묶었어. 맞니? 자 그러면은 이 묶이는 게 여기서 생길 수도 있는데 A, B가 뭐 가운데서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 뭐 A, B가 뒤에서 생겼을 수도 있지. 그 다음 C, D랑 EF도 여기가 서로 위치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러면 결국에 이게 나누는 경우의 수가 이 3개를 마치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3개가 줄 서는 거는 우리가 팩토리얼로 썼지. 그래서 3팩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분배 관련 문제에서는 똑같은 게 나오면 그거에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줄 거야. 지금은 둘 똑같은 게 3가지가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3팩으로 나눠지는 거야. 만약에 6개를 제가 3, 3으로 나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식을 똑같이 쓸 건데 마찬가지로 6C3이나 3C3으로 식은 쓸게요. 근데 셋으로 똑같은 게 2가지지. 2가지면은 몇으로 나눈다고? 2가지면 2팩으로 나눌 거야. 똑같은 거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게 2개면 2팩, 똑같은 게 3개면 3팩 이런 식으로 나눠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식으로만 할게. 9개의 꽃이 있는데 이건 모의고사 기출이 문제인데요. 9개의 꽃을 약간 이런 식으로 묶는 상황이 있습니다. 4개, 1개로 묶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식 자체를 9C4 그 다음에 9개 중에 4개를 뽑았으니까 5개 남았겠지. 그럼 이제 5개 중에 똑같이 4개를 뽑고 남은 거 1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근데 지금 4개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눌 거라고. 그러면 한 번 더. 얘를 만약에 둘 하나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식은 똑같이 쓸 거야. 이것도 9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7개 중에 2개 뽑고 이렇게 쭉 가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개 중에 1개 뽑을 건데 이번엔 똑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지. 그러면은 여기 나누는 거를 4팩으로 나눠줄 거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의 개수에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13번에 있는 거는 1개나 2개의 정보를 각각의 칸에 넣을 수 있대. 그러면은 1개나 2개를 여기다가 쓸 건데 우리가 총 칸이 3개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2개, 2개,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밖에 없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5개를 2개, 1개로 묶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가 5가지가 있었으니까 5가지 중에 2개, 그 다음에 2개 뽑았으면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1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경우가 2개 나누는 게 똑같은 게 2가지 있죠. 그래서 나눠줄 때 2팩으로 나눠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각각의 화면의 위치에 따라서 경우가 다른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여기 넣을지 순서를 정할 거야. 그러면 3가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곱하기 3팩 해줄게. 이거는 묶은 뒤에 순서 정하기. 지금 우리가 3개의 묶음으로 묶었잖아.
그 묶은 다음에 순서만 정해주는 거야. 어디다 넣을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팩. 계산해주면은 5C면은 5랑 4 해줄 거고 분모는 1. 그 다음에 3C2는 어차피 3, 2. 그 다음에 여기 1. 1C는 1이니까 필요 없고요. 2팩은 2,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여기는 3팩이니까 3, 2, 1은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약분해주면 2, 2 날라가고 여기도 2, 2, 4 없어질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5랑 3이랑 3이 이렇게 남아있겠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4번에 있는 거는 6명이 줄을 서려고 한대요. 그래서 일단 6자리 만들었고요. A라는 사람이 맨 앞에 있고 B는 A랑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일단 A의 자리는 정해진 거지. A는 무조건 맨 앞인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A랑 붙어있지만 않으면 된대. 그럼 B가 올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네 가지로 올 수 있겠지. 얘가 B가 가는 이런 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B라는 거를 여기다가 썼다고 하나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자들은 여기 칸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가 일단 B가 가능한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4자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줄 서는 건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4칸을 그냥 줄만 서면 돼요. 그래서 4팩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얘가 계산하면 4 곱하기 4팩은 4, 3, 2, 1이었어. 답은 4번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자물쇠라고 하는데 특정한 4개의 숫자 버튼을 관계없이 누른 후에 밑에 열림 장치를 누르면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4개의 숫자만 선택하면 된대.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는 8개 중에 몇 개만? 4개만 선택하면 된대. 그래서 다음 같은 식으로 그냥 바로 계산이 될 거고 얘는 8, 7, 9, 5 이렇게 계산했었으니까 서로 나눠주면은 답은 7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답 70. 그냥 진짜 조합식 하나만 쓰면 끝나요. 8개 중에 4개 고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16번 같은 행렬 관련 문제는 기억을 해보세요. 자, 행렬의 공식은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라고 얘를 알고 있으면 편한데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약간 이런 공식이거든. 저기는 a라는 행렬이 다음처럼 나와 있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랑 d 여기에는 대각의 성분을 더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대각의 성분끼리 서로 곱한 다음에 뺀 거야. 여기 나오는 1은 단위 행렬이고 여기 나오는 0은 영행렬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뭐 2라는 것들 단위 행렬이라고 했었고 얘 모양은 1, 0, 0, 1 이런 친구였고요. 여기 있는 것도 0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것도 사실 0으로 구성된 어떠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하면은 좀 더 A에 대한 어떠한 식을 하나 유도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게 1, 4, 3,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지금 없어지지. 그럼 가운데가 없어. 그러면 AD 마이너스 BC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 2가 0이래. 그러면 제곱을 하면은 마치 13, 2가 되는 것처럼 조금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4제곱 하면은 결국에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13의 제곱에다가
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면 16번은 좀 간단하게 해서 이걸 풀어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16번에 있는 거는 요거 공식 하나 이용을 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16번에 있는 거는 왼쪽에 공식 쓰면 식가 어떻게 바뀌겠어? 요 식 가지고 그대로 쓸 거야? a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래 3 마3 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9 플러스 10 2 더니 병행열이래요. 일단 가운데는 3하고 마3이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a 제곱은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이항을 한다고 하면은 영행열에서 단위행열 0에서 뭔가 빼면 어차피 얘가 되겠지. 그래서 a 제곱이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5제곱이잖아. a의 105제곱은 얘가 a의 제곱을 52개 가지고 있고 a라는 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a 제곱이 어떠한 단위행열이었거든. a 제곱을 마이너스 2로 여기에 바꿀 수 있대. 이거를 그러면 마이너스의 52제곱이면 부호는 어차피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 2라는 거는 몇 제곱을 하든 어차피 2야. 그래서 얘는 단위행열 곱하기 a라는 행열로 바뀌어. 근데 단위행열은 뭔가를 곱해도 어차피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a라는 행열로 바뀌어. 그러면 결국에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a에다가 1마이를 곱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a라는 게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행렬이니까 3이 마5 마3 여기는 1마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행렬 곱하려고 하니까 왼쪽은 행 해서 나눌 거고 얘는 나눌 게 없겠네. 그럼 결과도 두 개로 나오는 거야. 이거 행하고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5에서 3에서 마이너스 2니까 1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마5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로 답이 나옵니다. 원하는 거는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처럼 우리가 행렬 곱할 때 2 곱하기 2 하면은 2 곱하기 2가 나오잖아. 근데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행렬도 곱할 수 있어. 지금 형태만 개수만 똑같으면 돼. 앞에 있는 행하고 뒤에는 열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로가 3개 있었으면 얘도 세로가 3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개수가 조금이라도 달라 그러면은 곱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행렬도 곱하는 조건들이 조금 있어. 지금 우리가 얘는 2행 3열짜리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쓸 건데 뒤에 있는 거는 세 줄에다가 1열이지. 그래서 3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써.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하고 오른쪽에 있는 3이 서로 숫자가 똑같아야 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거를 몇 곱하기 몇 행렬할 때 앞에 있는 게 행이야. 가로 예를 들어 앞에 있는 행렬이 a 곱하기 b 행렬이고 뒤에 있는 게 막 c 곱하기 d 행렬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곱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만약에 똑같으면 뭐 a 곱하기 b랑 뭐 b 곱하기 d 이렇게 나와 있어. 얘 둘이 숫자가 똑같으면 곱할 수 있어. 얘는 곱하면 결과값은 a 곱하기 d 행렬로 나와. 그래서 이거는 결과만 생각을 해봐. 얘가 2 곱하기 3이나 뭐 3 곱하기 1 행렬하면 2 곱하기 1 행렬로 나와. 그러면은 결과 자체가 2 곱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오겠지. 그럼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2 행렬이었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 가운데가 똑같으니까 서로 곱할 수 있는데 결과는 2 곱하기 1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행렬 관련 문제인데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직 안 해보셨죠? 행렬 두 개 해봅시다. 자, 일단 17번은 a 더하기 b랑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모양상 얘를 뭔가 합차 공식을 하고 싶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곱셈 공식을 쓰려면 얘가 이런 게 성립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a, b를 곱한 거랑 b, a를 곱한 게 성립을 해야지 얘를 합차 공식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a, b랑 b, a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증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어떠한 지금 단위 행렬 형태야.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얘를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이걸로 뭔가 좀 쪼갤 수가 있어. 그러면은 검증을 해볼게. a, b가 지금 b, a랑 똑같은 거를 증명을 할 건데요. a, b라는 친구를 지금 b 대신에 a라는 거 넘겨가지고 e-a로 쓸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써질 건데요. 얘가 a-a 제곱까지 분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a로 만약에 묶는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번에는 a를 왼쪽으로 묶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묶어볼게. 이 순서도 행렬에서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묶은 다음에는 다시 e-a를 b로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 b라는 게 b, a임을 밝혔어. 자, 얘 둘이가 똑같으면 얘에 대한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a 플러스 b랑 a-b로 이렇게 쪼개서 쓸 거고요. 얘가 11,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저기 있는 값들을 좀 사용을 해볼 건데요. a 플러스 b라는 게 단위 행렬로 주어졌으므로 a 플러스 b는 여기서 없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a-b가 오른쪽 같은 행렬이고 a 플러스 b는 얘가 10, 01이었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더하면은 2a가 될 거고요. 더해주면은 성분마다 더해주면 되니까 12,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자, 원하는 거는 1행 2열의 성분입니다. 1행 2열. 1행 2열이면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8이에요. 8. 지금 얘가 2a니까 a로 하면은 이거 다 절반 나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a의 n제곱 이런 거 나오면은 행렬에서 규칙성 찾으라는 문제야. 그래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좀 곱해 보셔야 돼요. 규칙성 찾기. 일단 a라는 거 이거였고, 이번에는 제곱해 봅시다. 제곱이면은 똑같은 거를 두 개 곱할 거니까 0, 1, y 행렬의 곱은 이제 바로 해도 괜찮죠?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거고요. 첫 번째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세제곱이라는 건데 방금 제곱값이 요거니까 이거 가져다 쓸게요. 마이너스 1, 2, 3 여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해봅시다. 똑같은 a를 또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4, 미안 3.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거 마3. 그 다음에 저기는 마이의 6이니까 4. 이렇게. 그럼 혹시 규칙성 보이나요? 규칙성? 우리가 이 행의 성분만 보면 되거든. 그럼 아래에 있는 것만 보면 돼. 아래에 있는 거 요거였다가 요거였다가 얘가 됐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은 마1, 마2, 마3, 그 다음 뭐 마4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2로 시작해서 3, 4, 5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뒤에 건 하나씩 커져. 자, 그러면 처음에 차이를 생각을 하면 얘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3이나,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차이가 5만큼 나지. 세 번째 거는 차이가 7만큼 나.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일반적인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전부 다 두 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씩 늘어나서 얘를 뭐 2 곱하기 1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게요. 자, 5라는 거는 2가 두 번 늘어나고 하나 더한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가 세 번 늘어나고 한 번 더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곱하기 1 곱하기 2 쓰는 거는 얘가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2 쓰는 거는 2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제가 3 썼던 거는 3제곱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몇 제곱이 되면 25가 되는지 물어봤잖아. 그래서 얘가 식으로 쓰면 2 곱하기 n 더하기 1 이런 거 하나 찾아보래. 그러면은 1 넘겨가지고 2로 나눠주면 n 값은 12가 되겠지. 원하는 거는 n의 값을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입니다. 19번, 20번도 해보세요. 19번도 해봅시다. 19번에 있는 거는 부정방정식 내용인데요. 두 근이 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 두 근을 그냥 알파나 뭐 베타 이렇게 잡아볼게. 얘는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알파 베타로 제가 근을 두 개를 잡았는데요.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에서는 알파나 베타식을 뭔가 인수분해하는 이런 형식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볼게. 일단 첫 번째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은 n 플러스 5라는 거 하나 쓸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알파랑 베타에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기에서는 누가 필요가 없냐면 m 값이 필요가 없어. 얘가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m 값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더해봅시다. 더하면은 m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약간 이런 식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을 만들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는 식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알파라는 게 조금 공통으로 있어. 그래서 알파로 묶어볼게. 그럼 알파로 묶으면은 알파에 뭐 베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도 똑같은 이러한 베타 더하기 1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베타에다가 1이라는 거를 조금 추가를 해줄게요. 그럼 왼쪽에다가 더하기 1을 추가를 했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더하기 1을 추가를 해야 돼. 그럼 원래 4였으니까 여기를 5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1 추가했으니까 식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지. 그러면 베타 플러스 1을 지금 공통으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베타 더하기 1하고 여기에 있는 거 남아있는 거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얘가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다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어차피 정수값만 생각하면 돼. 그럼 곱해서 5가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리가 없어서 얘를 다시 쓸게요. 자,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5랑 뭐 1 아니면 1이랑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 정도 존재하겠네. 그럼 그거의 짝꿍이 되는 알파 베타들만 찾아주면 돼. 자, 지금 알파랑 베타를 찾아볼 건데 얘가 5가 되려면 이 식이 5가 돼야 돼. 그럼 알파라는 값은 4였고 베타는 0이었겠지. 그럼 반대로 여기도 0, 4.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반대인 경우도 y랑 y6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래. 근데 저기 왼쪽에 식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n 플러스 5였잖아. 그러면 두 개 더한 거 생각해봐.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겠지. 둘이 더하면은
4가 될 거고 얘는 둘이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아래에다가 4나 마이너스 8 넣으면 되니까 이거나 아니면 요거 두 가지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m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부등식 관련 문제인데 얘도 난이도가 높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A랑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아래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곱셈공식 같은 거 조금 떠올라요. 그래서 곱셈공식이랑 위에 있는 걸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뭔가 A 플러스 B나 아니 뭐 A, B 곱셈공식이니까 A 마이너스 B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식에다가 일단 A, B를 한번 곱해봐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A, B 곱하면 A 더하기 B가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야. A 플러스 B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랑 뭔가 연결 지을 거를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A 플러스 B라는 게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연계시키려면 어떤 식이 하나 있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런 거 하나 있잖아. 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두 양수가 만약에 관계 이거는 헷갈리니까 다른 걸로 쓸게요. 비호를 0, M, N 만약에 이런 식의 부등호를 가지고 있으면요 얘를 제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부등호의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성질을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제곱해도 어차피 부등호는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제곱을 해볼 건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결국에 누구? 16 AB의 제곱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을 살짝 A-B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바꿔봅시다. 이거 A-B의 제곱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 친구가 이거 살짝 넘겨서 생각하면 이런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런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썼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6AB의 세제곱과 똑같대.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그걸로 똑같이 바꿔줄 거야. 그럼 얘를 바꿔주면 16에다가 AB의 세제곱이래 더하기 4AB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항을 A, B로 나눌 거고요. A, B 어차피 양수니까 나눌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4 정도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4로도 다 나눌게. 그래서 모든 항을 4AB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넘겨줄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4AB의 제곱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더하기 1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2AB-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우리 뭔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AB가 몇이었다는 소리야? AB는 2분의 1이었다는 소리야. 자, AB가 2분의 1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처음에 나와있던 식 중에서 A-B의 제곱이 16AB의 세제곱이었거든? 근데 AB가 2분의 1이면 집어넣으면 8분의 1이지. 약분하면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A-B의 제곱이 얼마인 것까지? 얘가 2인 것까지 됐어. 지금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A 플러스 B야. 자, A 플러스 B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입니다. 계산해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2였거든? 그럼 왼쪽은 2고 4AB인데 AB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2
계산하면 4가 되겠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4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